더 조심해야 할 질환. 뭔데? 가을에는 관절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관절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가을이랑 가을이랑 왜? 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가을에 절경을 즐기러 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이제 10월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이때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등산 사고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맞아요, 선생님, 맞아.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무릎 관절염은 무릎의 연골이 파괴돼서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긴 거죠. 네. 제가 또 관절염을 알아봐서 그렇죠. 맞아. 안 좋으시죠? 관절 안 잘합니다. 예. 사실은 관절이 튼튼하려면 네. 이 연골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절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골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연골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에 쉽게 노출이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약 4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중에 남자 환자가 133만 명, 여성 환자가 266만 명. 딱 두 배네, 딱 두 배. 특히나 여성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더욱더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남성들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남성 환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여성 환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여성분들이 연골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 여성의 연골이 더 취약한 이유. 그 첫 번째는 나왔어. 오늘은 갱년기가 일찍 나왔죠? 네. 자, 완경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연골이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연골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감소시키고 연골 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 연골이 취약한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볼록한 뱃살입니다. 손을 갑자기 안 셔야 돼. 왜? 아이고 슬퍼. 왜 서러워.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기초대사량도 줄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피하 지방이 복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뱃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체중이 1kg이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2배 내지 3배 정도 늘어나게 돼서 연골의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이유에는요, 제가 정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사실 제가 양쪽 다리 관절 수술을 다 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3년 전에 그 척추 협착이 와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거의 한 30kg이 쪘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살을 빼야 되는데 네. 2021년도에 사실 제가 유방암 수술을 또 하다 보니까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다이어트를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떨어지죠. 떨어질까봐 절대 저기 살을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그동안에 또 이제 살을 못 빼고 이제 계속 그대로 버티다 보니까 결국은 못 버틴 게 이게 무릎이 관절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연골이 다 달아 없어지고. 30kg이 갑자기 찌시니까. 네. 자, 미리 관절과 연골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면 좋은데요. 네. 이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이 관절염으로 일상이 무너진 한 사례자를 저희 알콩달콩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관절 건강으로 고민인 사례자를 찾았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절뚝이며 걷는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허성숙 씨입니다.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마주하는 고비가 있다는데요.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이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 많이 불안해져요. 횡단보도 그 시간 안에 신호 안에 제가 못 건너거든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요. 잠시 후 바뀐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급한 마음과 다르게 걸음은 자꾸만 뒤처집니다. 이때 곧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 다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인도로 들어서는데요. 서 있는 곳조차 불편한 그녀. 안전 펜스를 집은 채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나마 이 횡단보도는 중간에 쉬는 데도 있고요. 쉬었다가 걸어오면 되는데 신호가 짧아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때 미처 못 건널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무섭고 차 올까봐 겁도 나고 항상 이 밖에 나오면 그게 걱정이에요. 평범한 일상 공간도 그녀에겐 위험천만합니다. 힘들게 도착한 집.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평소 계단을 이용할 때 낙상 사고로 이어질까 봐 난간을 꼭 잡는다는데요. 위태로워 보이죠? 다리를 다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다리 힘도 안 지워지고 그래서 옆에 지지대 같은 거를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이게 천천히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 안으로 돌아온 그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하는 건 의자에 다리를 올려 쭉 펴는 일인데요. 그러곤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왜 이런 자세로 쉬는 걸까요? 올려놓고 있으면 붓기도 가라앉고 아픈 것도 조금 덜한 듯해요.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이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리한 날엔 마사지까지 하며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나 이제 많이 아플 때 발라주면서 마사지 해주면 통증도 가라앉고 좀 시원해요. 그런데 그녀의 무릎에 보이는 흉터, 어쩌다 생기게 된 걸까요? 그 입주 청소를 갔는데 이제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뚝 끊어지는 소리하고 함께 같이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는 아예 끊어졌고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3년 정도 철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낙상 사고 이후 좌식 생활이 힘들어진 그녀. 집 곳곳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관절염은 그러니까 이 철심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셨고요. 심한 거 왼쪽 다리라고 하시고 관절염 3기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2년 전 그녀는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이후에 살이 찌게 되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운동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체중 증가 때문에 관절염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